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보시면 이제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규제된 금융기관이 SEC 규정을 우회해서 결국 비트코인 보관하는 암호화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밝혔다라는 건데, 뭐 사실 이렇게 SEC 자체에서 이미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다. 뭐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어떤 규정이 좀 애매해서 이런 것들을 우회해서 어떻게든 쟤네는 서비스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이미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아마 SEC 규정도 뭐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허가를 해주든지 하면서 아예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42명의 의회 의원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에게 은행이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서한을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42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걸 할 수 있게 서비스를 만들어라고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거는 트럼프 당선되면 바로 잘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은행들이 보관한다는 거는 거의 진짜 자산으로 인정하고 화폐 가치로서 완전 인정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블랙락이 이제 코인베이스에 12시간 이내에 온체인에 비트코인 입금하도록 명령하여 비트코인을 보유한 ETF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그러니까 12시간마다 온체인에 비트를 입금하도록 요구를 했고, 장부 거래를 한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코인베이스를 못 믿는 것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커스터디를 맡게 되면 코베보다 안전하게 보안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간 진입이 또 수월해지는 것도 있고, 마이클 세일러가 그렇게 말하는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은행 준비금 감소, 주식에 대한 1140억 달러면은 거의 130조, 14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부동산 부문 지원책 등 광범위한 통화 자극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상승했다. 이게 어제 있었던 얘기인데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금리를 인하를 좀 하면서 코로나 때 이후로 좀 큰 규모의 돈을 풀고 있어. 대놓고 그냥 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푸는 거에는 주식 쪽에다가 돈을 좀 몰아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CG가 드디어 돌아온다. 4개월 징역을 살고, 제가 알기로 29일인가 27일로 알고 있는데, CG가 돌아온다라는 건데, CG가 돌아와도 바이낸스 대한 경영권은 박탈된 상태, 그러니까 내려놓은 상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솔직히 뭐 하나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사람이 그냥 뭐 자기 사람 CEO 자리에 앉혀놓고 전화로 이거에 저거에 하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사실상 면목상으로는 경영을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을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FTX 다음 주에 이제 FTX에서 돈을 클레임해서 FTX에서 계정에 돈이 묶이신 분들은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FTX에 막 약간 날라갔던 돈들이 다시 돌아오면 대부분은 코인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응, 나 코인 살 거임 키읔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FTX 돈은 되게 좋은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숏 청산이 보시다시피 좀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보면은 65K의 흰색 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도 볼륨, 매도벽이 좀 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구간마다 매도가 흰색으로 따다다다닥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따 차트 볼 텐데, 그게 지난 올해에 1월부터 3월 사이였는데, 사실 그걸 다 뚫어내면서 올랐거든요. ETF에 그걸 다 뚫었어요. 이번에도 아마 뚫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이 이 자주색 선이 현재의 사이클인데, 지난 사이클들을 보았을 때 사실 지난 사이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감기 이후부터 날짜를 카운팅한 건데, 우리는 상승 전에 딱 요 구간 어딘가에 우린 지금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뭐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비트 이더를 뺀 토탈 차트 3을 보면, 토탈 차트 3 차트를 보게 되면 알트 차트인데, 상방 돌파해서 장세가 이제 토탈적으로 봤을 때 알트들도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짜잔 보시면 10월이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9월은 별로 안 좋았고 10월은 가장 좋았던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월이 얼마 안 남았죠. 저희 이제 7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를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일단 해시리본이 약간 붙어 있네요. 이건 또 오랜만에 보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고, 일봉상에서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MA 200일선에 대한 강조를 지난 영상에서 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얘기를 했고, 이 MA 200일선을 일봉상의 일봉 마감에서 뚫어내고 지지가 된다면 장세가 확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63.95K니까 그냥 64K를 기준으로 보면 되고, 오늘 이제 어제 뚫어내고 오늘 이 위에서 일봉이 시작을 하면서 일단 장세가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아까 봤던 65K의 매도벽을 오늘 내일 중에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막연하게 들긴 합니다. 결국은 이 64K 위에서 이제 일봉이 시작됐기 때문에 혹시나 이 아래로 떨어진다 한들 한번 뚫어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쉽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뚫어내는 순간이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제와 오늘이 하나의 변곡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양봉을 좀 크게 만들어서 65K도 뚫어내고, 아까 그 매도벽 65K 위에서 안착을 하면 결국 이거와 거리가 멀어짐과 동시에 최근에 있었던 이 지지선에서의 거리가 멀어져요. 지금 이렇게 각도가 좀 고각으로 올라오면서 지지선의 기울기가 좀 높은 각도인데, 고점을 빠르게 높이지 않고 횡보를 하게 되면 부딪히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평선 기준에서는 애매모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양봉으로 좀 높게 올리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부딪히고 올라가든가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훨씬 더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주봉상에서도 보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 MA21선을 지지선 삼아서 올라가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캔들의 아래에 있다. 이번 주 시작한 이 캔들 아래에 있다는 거는 결국 지속적으로 다음 주봉과 다다음 주봉을 지속적으로 봤을 때 우린 추세 위에 있다, 상승 추세 위에 있다라고 해석하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이제 수, 목, 금 3일 남았는데요. 3일 지나고, 그러니까 주말은 빼는 이유가 주말에 변동적이 생각보다 항상 적었기 때문에 일단 뺀 거예요. 다음 주가 되고 다다음 주가 됐을 때 이 이평선들 위에 지속적으로 있다면은 우리는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니다. 위쪽을 바라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봉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월봉 마감이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제가 이 64K 위에서 마감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얘기 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 위에 있다는 건 되게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 따라서 알트들도 움직이고 있고 몇몇 알트들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비트가 이런 상황인 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65K의 저항, 요 직전에 있었던 꼬리거든요. 이 두 개의 꼬리, 요 구간을 뚫어주면 일단 우리는 이 68K까지 가는 거는 따로 단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점을 표시한 것처럼 저점이 낮아졌고 고점도 지속적으로 낮아졌어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근데 이번에 이 고점이 요 고점보다 높아지면 처음으로 높아지는 고점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또 이 고점을 뚫고 이제 새로운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